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치면서 참 많은 학생들에게 듣는 말인데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 문법을 잘하죠? 전 영어 문법에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영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영어 문법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 당장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중고등학생이라면 물론 문법을 꼼꼼하게 다룰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나름 승리를 매길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내신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영어라고 하면 일종의 전 세계 공용어로 소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언어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문법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어렵고 까다롭기만 한 건 아닐 것 같다라는 거예요. 즉, 문법이라는 건 말을 씀에 있어서 그 언어와 관련돼서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약속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지켜진다라면 소통과 관련돼선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실용적 측면을 본다라면 문법이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장애 요소가 될 순 없을 것 같다라는 거. 하지만 좀 더 포멀하게 영어를 다루어야 된다라면, 특히 문서로 영어를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라면 좀 더 문법을 잘 따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다루어 볼 부분은 문법적으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좀 큰 오류다라고 판단이 될 거고, 그런 판단을 받았을 땐 여러모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문법적으로 오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걸로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는 fragment라는 오류 유형이 있어요. 말 그대로 파편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run-on sentence라는 오류가 있는데 run-on sentence, run-on? 마구마구 달려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떤 오류 유형인지 한번 가볍게 알아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fragment라고 하면 종속절. 자, 종속절이라고 하면 그냥 느낌 그대로 잡는 거예요. 종속됐다라는 말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주인 없이 종속절만 있는 경우, 또는 준동사? 선생님, 준동사가 뭐예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는 부사, 부사구, 전치사구 이런 아이들은 문장 안에 주성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주성분이 아닌 아이들만 있고 주성분이 없다라면 대표적으로 fragment, 파편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름 지적질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ETS가 무엇이냐면요. 대부분 미국에서 시험을 만드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흔히 알고 있는 TOEFL, TOEIC, GRE 등등의 대부분의 시험을 이 기관에서 만들고 있다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fragment라고 하면 가장 큰 오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비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는 run-on sentence라는 오류 유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fragment라는 패턴이 좀 더 스페시픽하게 뭔가 적용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특히나 연결어와 관련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오류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패턴이냐면 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동사를 포함한 의미 덩어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장과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어요. 때로는 절이 문장이 될 수도 있지만 문장 하나 안에는 여러 개의 절, 즉 여러 개의 동사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땐 반드시 동사와 동사의 의미 덩어리, 즉 절과 절을 연결해야 되는 그러한 연결어가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연결어로는 접속사가 있고요. 좀 더 확장되는 패턴으로는 접속사와 플러스 알파 기능을 하는 관계사가 있다랍니다. 자, 접속사와 관계사의 구별 방법은 앞으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한번 다루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게요. 절과 절, 덩어리가 문장 하나에 붙기 위해서는 나름 연결어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접속사라는 게 있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fragment와 run-on sentence라는 패턴,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달달달달 암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문장 하나 안에서 나름 이 패턴이 왜 잘못되었는지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문으로 시작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 패시지 안에 문장이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본다라면 문장 개수, 센텐스와 관련돼서는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문장의 종결 부호를 헤아려 보시면 된다랍니다. 문장의 종결 부호란 문장을 완성하는 부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period, 마침표, 물음표, 그리고 느낌표.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거고요.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패시지가 가지고 있는 문장이 몇 개야? 라고 한다면 problem 다음에 마침표 찍혀 있고 animal 다음에 마침표 찍혀 있고 very sick 다음에 마침표 찍혀 있고 human beings 다음에 마침표가 찍혀 있으니까 총 4개의 문장, 즉 4 sentences가 만들어져 있는 패시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더 문법적으로 검토를 해볼까요?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는 항상 동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영어라는 언어로 바꾸고 싶다라면 내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안에서의 동사부터 세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장 안의 오류를 점검한다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부터 점검을 시작하셔야 된다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동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dvertising are. 자, 여기서 동사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문장도 볼까요? Because it calls. 자, 지금 두 개의 문장에서 동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서 부담 없이 오류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제가 are, calls, 현재와 관련된 패턴을 나타내는 느낌 같다라고요.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를 우리가 시제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현재 시제인 경우에 확인하셔야 되는 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즉 여기서 여러분들 현재 시제에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현재를 표현하는데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 선생님 3인칭 단수가 뭐예요? 1인칭은 나를 말하는 거고 2인칭은 내 앞에 있는 상대방 you를 말하는 거죠. 그럼 I와 1인칭, you, 2인칭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우리가 3인칭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3인칭이 혼자 있다, 하나다라는 의미가 단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말은 자, 남자 사람인 경우에는 he, 여자 사람인 경우에는 she, 그리고 사물인 경우에는 it이라는 개념이 될 거고요. 여기서 뭐 Tom, Susan, Anna, a cat, a dog 이라는 개념 모두를 기본적으로 3인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1인칭 I, 2인칭 you, 그리고 1인칭의 복수 we, 2인칭의 복수 you, 그리고 3인칭이더라도 they라는 개념, 즉 여러 개가 있다라는 느낌은 제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때 동사에 s를 붙인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 동사에 s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 화면에는 이 s도 가로 안에 있거든요 라는 패턴이 나왔죠. 자, 모든 원칙은 나름 예외 규정도 있는 거잖아요. 이 예외 어렵지 않아요? 자, 동사 자체의 철자 마지막을 봤을 때 s, es 또는 ch, sh, z, x, o 이렇게 끝나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건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그냥 s를 붙이게 되면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법이라기보다는 음성학적 측면에서 좀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이 한꺼번에 발음이 되면 기본적으로 발음이 좋아요. 즉 자모 이 배열이 발음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에 이 음가를 하나 더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예문을 준비해 와 봤습니다. 자, brush 뭔가 빗질하다, do 하다, fix 고치다, go 가다, pass 자 통과하다, wash 씻다, watch 보다. 자, 이런 동사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맨 마지막 철자가 기본적으로 SH, O, SWS 다음에 SHCH로 끝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그냥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ES를 붙입니다. 라고 하면 자, brush 자체가 S로 끝나는데 brush 발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brushes is 이렇게 발음 때문에 이 S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건 do 오로 끝났지만 모음으로 끝났지만 does. 그다음에 go 오로 끝났지만 모음으로 끝났지만 goes. 이렇게 들어가는 패턴은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형태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나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개 더 보도록 할까요?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y라는 아이가 단어의 맨 마지막에 있을 경우엔 좀 남다른 규칙이 하나씩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동사인 경우에 자음 다음에 y로 끝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있을까? 자, 지금부터라면 cry, fly, reply, study, try. 대표적으로 동사들이 y로 끝나 있고요. 그리고 y 앞 단어를 볼래요. R, L, L, D, R. 모두 자음이에요. 이런 경우에 자음 다음에 있는 y가 역시 음가가 없어지면서 i로 바뀌고 es가 붙는다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음 플러스 y가 i로 바뀐 다음에 es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음인 경우에는 아니에요. 자, 모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 enjoy, buy, pay, play, say, stay. 자, 여기서 보시면 A, E, I, O, U 쉽게 A, E, O, U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5개가 영어에서 모음이라고 하고요. 이 모음이 오는 경우엔 그냥 부담 없이 Y를 지키고 S만 붙이면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have나 has.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것도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불규칙이에요. 자, 보통 have 1로 끝났으니까 S만 붙이면 될 것 같지만 이때 have는 has라는 독보적인 독특한 3인칭 단수형 현재 시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have는 has로, go는 goes, es 붙이고 do는 does, 역시 es 붙이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s를 붙이거나 아니면 끝 단어 자체가 설치금, 즉 s, sh, ch, x 또는 z 이렇게 끝나는 경우에는 es를 붙이면 되는데 자음 플러스 y는 y가 i로 바뀌고 es를 붙인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기본적으로 아주 꼬맹이 때 배웠던 그 문법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nimal testing. animal testing은 기본적으로 it이라는 3인칭 단수의 개념이고요. 역시 바로 아래 나오는 it이라는 것이 animal testing을 대신 받는 대명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animal testing 다음에 are도 아닐 것 같고 it 다음에 cause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비동사인 경우에 I라는 1인칭에선 M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 현재 시제는 그리고 3인칭 단수일 때는 is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동사의 불규칙한 형태와 그리고 cause라는 동사는 그냥 무난하게 e로 끝났으니 맨 마지막에 s를 붙이면 될 거예요. 라고 본다라면 기본적으로 첫 문장에서 오류 쉽게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let's 다음에 talked. 동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one medicine 다음에 tested. 역시 동사인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although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a drug tested. 역시 위쪽도 tested, 아래쪽도 tested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뒤쪽에 봤더니 did not 이라는 패턴에 did라는 것도 보여요. 그리고 but이라는 연결어 다음에 caused가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 기억날 것 같아요. 자, 시제라는 개념엔 지금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현재 시제도 있지만 과거의 일을 전달하기 위해선 과거 시제를 써야 되지 라는 패턴이죠. 자, 그럼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선 동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동사의 과거의 의미를 넣기 위해서는 규칙은 동사에 ed를 붙이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y로 끝나는 아이들은 좀 다양한 컨셉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y가 i로 바뀌는 상황인데 그 경우라 함은 그죠? y 앞에 자음이 있다라는 패턴. 그렇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규칙 변화를 위해선 동사에 ed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동사는 동사 끝에 ed를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만 우리 한번 예문을 통해서 활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cry, fly, reply, study, try. 아까도 봤던 그런 샘플들이에요. 자, 모든 아이가 자음 다음에 y로 끝나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바뀐다고요? y가 i로 바뀌고, 자, 현재 시제인 경우엔 y를 i로 바뀌고 es를 붙이면 된다면 과거 시제 규칙인 경우엔 y를 i로 바뀌고 ed를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동사가 과거 시제로 바뀌면서 센텐스 안에는 과거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자, 모음 플러스 y인 경우에 모음이 어떤 게 있다라고 했죠? 총 5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a, e, o, u 라고 했죠. a, e, i, 그 다음 o, u 이렇게 써요. 총 5개 I, O, U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I 뒤에 Y가 오는 경우엔 부담 없이 ed만 붙이면 된다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선 패턴에서 have라는 I는 has라는 형태로 현재 시제일 때 3인칭 단수는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과거 시제로 바뀌었을 때도 얘는 불규칙이랍니다. have가 had로 바뀌는 경우죠. 자, 이렇게 불규칙하게 바뀌는 동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다라면 아까 by라는 I는 y로 끝나면서 앞에 u가 있어서 그냥 s 붙이면 돼요. 현재 시제일 때는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by의 과거형은 bought, pay의 과거형은 paid, say의 과거형은 said, have의 과거형은 had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불규칙 동사는 무조건 암기해라 라고 했으면 이걸 암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암기해야 되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한번 자료로 쭉 정리해서 토스해 드릴게요. 자,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동사의 과거를 표현하고 싶으면 일단은 ed를 생각하고 그리고 몇 개 불규칙한 아이들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내가 챙겨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팅을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시제가 과거다. 과거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발생하고 그냥 그걸로 끝났을 때 시제를 과거를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시면 let's 다음에 talked 과거 시제가 들어왔는데 이 문장의 동사 시제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일단 뭐뭐 할래? 뭐뭐 하자 라는 패턴을 여러분들 청료문 제한문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명령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명령문은 반드시 현재 시제를 쓰셔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명령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나에게 공부하라고 했어라 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미래에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라.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죠? 반드시 내 눈앞에 보이는 상대방 you에게 지금 현재 시제를 중심으로 발화하는 것을 명령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명령문의 하위 부류로 직접 명령문을 해라, 하지 마라 명령문이라고 하고 간접 명령문을 하자라는 패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안문, 청료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간접 명령문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명령문은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야 합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talked, let's talk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몇 개 더 짚어볼까요? 동사에 ed가 들어가면 과거 동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one medicine 다음에 tested 그리고 a drug 다음에 tested 얘들도 지금 동사 뒤에 s가 있다란 말이에요. 테스트라고 하면 무엇을 점검하다, 시험하다 라는 뜻인데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one medicine과 tested 이 상황은 원래 테스트는 주어가 어떤 대상을 검사하다, 점검하다, 시험하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one medicine은 스스로 하였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약인데 어떤 약이에요? Tested on the animals. 동물에게 검증된 약이다 라고 해서 검증된 지금 tested 이하에 on the animal까지 포함해서 one medicine을 꾸며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a drug 어떤 약이에요. 마찬가지로 tested on animal testing 동물 실험에 검증되어진 약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one medicine 다음에 tested도 a drug 다음에 tested도 공통적으로 지금 one medicine과 a drug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과거 분사라는 거예요. 과거 분사라 함은 기본적으로 동사가 현재 시제가 있고요. 과거 시제가 있고요. 과거 분사형이 있어요. 아마 꼬맹이 때 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하면서 열심히 외우셨을 텐데 그 카테고리의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 과거 분사라는 거고요. 과거 분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과거 분사는 동사가 아니고 주인동사, semi-verb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나름대로 문장 안에서 동사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랍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면 자, tested가 두 개 모두 과거 분사라고 생각하셔야 되니 결과적으로 동사는 아닌 거예요. 대신에 자, animal testing이라는 아이는 tested에 걸려서 a drug를 꾸며줄 거고요. although 절 안에. 그럼 although 절 안에 a drug라는 주어에 걸리는 동사로는 did not hurt, hurt라는 일반 동사가 핵심적인 동사가 될 거고 이 동사가 부정을 당해야 되는데 그때 일반 동사는 그냥 동사에 not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조동사 개념의 do를 가지고 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did not은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조동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은 동사의 조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수일치를 해야 된다라면 동사가 해야 되지만 조동사가 대신해 주는 거고 시제를 맞춰야 된다라면 역시 동사가 시제를 표현해 줘야 되지만 조동사가 있다라면 조동사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일반 동사가 온다라면 기본적으로 조동사를 함께 써서 부정어 not을 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didn't hurt에서 실제 동사를 봐야 된다라면 hurt가 동사고요. 이 동사의 부정의 의미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do가 들어갔고 do가 전체적으로 시제가 과거 시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do에 과거 did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기억해 볼까요? do의 과거는 ed를 붙이는 게 아니라 did로 바뀌는 거예요. 자, do는 여러모로 좀 특이하네요. 자, do라는 아이가 3인칭 단수 현재를 나타낼 때는 does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과거가 될 때는 did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따지면, 자, 내용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let's라는 어휘는 반드시 뒤에 현재 시제가 와야 되니, talked가 아니라 talk.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다음 우리 although가 들어갔던 문장에서 동사는 크게 문제가 없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동사 자체를 검토하기 위해선 시제나 수일치 개념, 그리고 뭔가 문장 안에 여러 가지 패턴 중에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의문문인지를 판단해 보셔야 된다라면 동사에서 좀 더 추가되는 패턴을 점검해 보는 방법으로는 과연 이 문장이 형성이 적절하게 이어질 수 있는지, 필요한 성분이 빠지진 않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빠져도 곤란하지만, 쓸데없는 게 있어도 곤란하지만, 쓸데없는 게 있는 거, 쓸데 있는 게 없는 거 모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명사가 들어가야 돼, 의미상으로. 그런데 이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이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 talk라는 동사를 가만히 보면 talk는 무조건 자동사예요. 자동사 뒤로는 명사를 그냥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자동사 뒤에 명사가 핵심적인 의미로 꼭 필요하다라면 전치사를 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사는 명사가 필요 없지만 전치사는 명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어라는 개념 안에는 타동사의 목적어라는 개념도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개념도 있다랍니다. 따라서 동사가 자동사일 땐 반드시 적절한 전치사를 같이 수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talk 자동사기 때문에 talk about 이라는 적절한 전치사를 수반하여야 one medicine 이라는 명사를 붙여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명사가 제대로 붙을 수 있는지 동사에서 먼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동사 자체가 여러 개가 들어간 것 같아. 그럼 반드시 필요한 연결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어와 관련된 개념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장 안에 동사가 여러 개 들어갈 때 필요한 게 접속사예요. 그럼 because와 관련된 연결어 이게 대표적으로 접속사란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although 이것도 접속사예요. 동사 연결할 수 있는 연결어라는 거죠. 하나 더 나와요. but이라는 것도 대표적인 접속사예요. 자, 접속사 언제 쓴다고요? 접속사는 문장은 하나인데 동사 덩어리, 즉 clause, 절이 여러 개 들어갈 때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because 이하에 동사 하나밖에 없잖아. 그런데 because가 들어가면 얘는 지금 틀린 연결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연결해야 된다라고요. 따라서 그냥 단순히 발화를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으나 만약에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문장 라이팅으로 썼다라면 이 부분은 오류가 났다라고 해요. 문장 부호도 문법 상황이 되거든요. 따라서 helpful for humans 하고 period 마침표가 들어갈 게 아니라 마침표를 빼고 두 개의 문장을 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또는 선생님 저는 앞에 문장을 떼고 싶어요. 그러면서 because를 쓰고 싶어요. 한다라면 그래. 자, advertising is not necessarily helpful for human 마치고 this is because 이런 방법이었어요. This is라는 패턴에서 this는 앞에 있는 문장을 전부 다 받아주는 대명사가 될 거고 이때 여러분들이 다시 because 앞쪽에 주동이 깔려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장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하게 because를 붙여줘도 되고 아니면 앞에 있는 문장이 만약에 너무 길다라면 적절하게 끊고 this is because로 다시 시작해도 된다랍니다. 둘 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국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인데 오늘 꼭 기억하고 가세요. 문장은 하나인데 동사가 여러 개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주인이 될 수 있는 절은 먼저 선행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although 다음에 지금 접주동이고
but 다음에도 접, but, 주동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주절이 될 수 있는 주동은 어디 있죠? 그래서 although와 but을 함께 이렇게 나란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약이 있는데 동물 실험에 검증한 약이 비록 mice, 쥐들은 해하지 않았으나 하지만 인간은 매우 아프게 했다라고 이런 한국말에 여러분들이 뭔가 빠져있다 보면 비록이다 하지만 이렇다라는 패턴의 강조 느낌을 만들려고 although와 but을 함께 쓰는 습관을 가졌다라면 이건 절대 피하셔야 되는 패턴이에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예요. although가 들어가면 although가 들어가 있는 절을 기본적으로 종속절로 버릴 내용이니까 만약에 although가 좋다 하는 사람은 but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Although a drug tested on animal testing did not hurt mice, it caused humans very sick. 이렇게 들어가면 비록 동물 실험에 검증했던 약이 쥐를 해하진 않았으나 인간은 아프게 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속사를 하나를 쓰면서 it caused humans very sick 이라는 주절을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but을 쓰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but이라는 i를 남기고 결과적으로 although를 없애고 들어가는 거예요. 포인트가 있다면 but이라는 i는 뒤쪽의 내용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추어질 수 있는 등위접속사라는 거. 알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although를 제거하고 중요한 내용 앞에 but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들어가면 a drug tested on animal testing did not hurt mice, but it caused humans very sick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비록 쥐를 해하진 않았어. 하지만 인간은 아프게 했다라고 라는 느낌의 액센트까지 만들고 싶다라면 중요한 내용이라 액센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but을 썼었어요. 했던 사람이라면 but 대신에 however 이라는 i를 쓸 수는 있어요. 이때 however 이라고 하면 해석상으로는 but과 같은 개념으로 역접을 나타낼 수 있는 연결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지만 그렇지만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however 이라는 i는 접속사가 아니고 부사예요, 부사. 그리고 however 같은 소수의 어떤 접속사들은 연결할 수 있는, 즉 내용의 흐름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i들을 우리가 명명해서 접속부사 또는 연결부사 또는 문장부사 다 같은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부사라는 i는 제가 앞선 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문장 안에 주성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뉘앙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접속사가 들어간 이 문장에서 however이라는 부사가 들어가서 액센트는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however과 but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 때 접속사라는 i가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접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접속사는 일단 주절을 깔아둔 후에 기본적으로 또 다른 절을 연결할 때 하나에 하나씩만 쓴다. 즉 주절을 세팅하고 난 다음에 계속 붙이고 싶을 때 주동 깔고 접주동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건 괜찮지만 접주동 하면서 접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해 봅시다. 공부는 쉽게 해서 기본적으로 찬란하게 끝내는 거예요. 접속사의 쓰임 어떻게 쓴다고요? 주동 깔고 이게 주절, 접주동 이거 기억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연결어다라는 거. 알겠죠? 꼭 기억합시다. although와 but은 함께 써선 곤란하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 한번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This means, 좋아요. This, 3인칭 단수 개념이기 때문에 mean이라는 동사 다음에 s가 들어가 있고 현재 같아요. 자, 지금 위에 모든 문장들이 this로 다시 되받아진 거고요. 대명사예요. means that, 그것이 의미하는 건 that 이하예요. 뭔지 볼까요? Animal testing is not always useful. 동물 실험이라는 것이 항상 유용한 건 아니야. 누구에게? For human beings. 인간 존재에게. 그렇게 항상 유용한 건 아니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어렵지 않죠? Not always. 어떤 뜻이에요?
always는 항상이라는 전체어고 그 전체어를 not이라고 부정했을 때 뉘앙스가 그럼 유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럼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항상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은 유용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패턴에 그때 달라요. 이런 뉘앙스 같아요. 이런 패턴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부분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분부정이란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는 맞을 수 있고 일부는 아닐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정어가 전체어를 만나면 만들어질 수 있는 뉘앙스랍니다. 그래서 not all이 들어가면 모두 그런 건 아니야. 일부만 그렇다라는 뜻이고 not always가 들어가면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어떨 때만 그렇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아주 좋은 표현 오늘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not always라는 패턴은 always라는 빈도부사 때문에 동사가 기대될 것 같아요.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아이가 대표적으로 부사거든요. 그럼 always라는 아이는 빈도, 횟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게 100%의 횟수, 100%의 빈도다라는 패턴인데 그럼 뉘앙스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꼭 빈도만 단순히 나타난다라기보단 꼭 그런 건 아니야.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라는 뉘앙스를 좀 더 광범위하게 표현할 땐 에이 꼭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이런 뉘앙스 실제 네이티브들은 해화체에서도 즉 구어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문어체 즉 글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표현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외울 준비 되셨나요? 준비됐어요? 이거예요. necessary. 자, 여러분 necessary가 아니에요. necessary라는 형용사는 필요한이라는 형용사라면 자, necessary 역시 y로 끝나죠. y 앞에 기본적으로 r이 있으니까 자음 플러스 y니까 아까 자음 플러스 y는 자꾸 바뀐대요. i로. 그리고 제가 부사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전미사 ly를 붙일 건데 necessary라는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부사로 바뀐 패턴이고 그리고 y 앞에 r 자음이 있었기 때문에 r이 y가 i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necessary 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not necessary 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not이라는 부정어가 necessary 라는 부사를 부정을 하면서 꼭 그런 건 아닌 이라는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다랍니다. 자 그럼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은 This means that animal testing is not always useful 이라는 패턴으로 들어갔는데 이 문장은 This means that animal testing is not necessarily useful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always도 어차피 부사니까 useful이라는 형사를 꾸밀 수가 있는 거고 necessary라는 아이도 부사기 때문에 역시 useful이라는 형사를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사의 기능이랍니다. 부사는 동사도 수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Animal testing is not necessary. 여기 지금 necessary라는 형용사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럼 animal testing is not necessary 이렇게 들어가면 necessary 하지 않다, 즉 필요치 않다 라는 패턴의 부정문이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부분 부정이 아니에요. 동물 실험 필요 없어 라는 단정적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뒷부분에 helpful for humans 라는 부분이 없었더라면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됐다라는 말이죠. Animal testing is not necessary. 동물 실험 필요 없어 라는 형용사로 끝나면서 이 형식 완전한 문장이 된 거니까 반면에 helpful for humans 안에 다시 helpful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잖아요. 형용사가 명사를 모두 꾸미기 위해서 나열되는 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란히 규격의 똑같은 아이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 부사의 기능이 뭐라고요?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necessary가 들어가 버리면 이 아이가 지금 중요한 내용이 되면서 필요치 않다라고 부정문이 될 텐데 문제는 helpful이라는 의미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necessary라는 형용사는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주성분의 자리를 비워줘야 helpful이라는 형용사가
주성분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뉘앙스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necessary라는 I는 부속 성분인 부사로 자리를 바꾸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not necessary가 아니라 it's not necessary 이렇게 들어가줘야 동물 실험이라는 것이 it's not necessarily helpful 반드시 도움이 된 건 아니야 인간에게 라는 패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법적인 패턴을 넘어서 의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렇게 들어가면 의미가 좀 이상한 것 같아. It's not necessary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helpful 인간에게 도움 이건 뭐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의미가 지금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문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필요한 주성분에 helpful을 남기고 싶다라면 necessary라는 형사는 helpful을 수식해주는 부사로 바꿔야겠다 라고 이해가 될 거고 그때 다시 문법적으로 교정이 들어가면서 it's not necessarily helpful 이렇게 들어가면 의미적으로도 완벽한 내용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전반적 내용을 이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건 지금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논제 파악과 그 전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메인 아이디어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흐름을 파악하여서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의미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이해하는 데는. 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영어 문법에서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장애물을 느끼고 있다라면 또는 너무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면 영어의 문법은 시작도 끝도 동사라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신다라면 그동안 너무 강박증을 가졌던 그 어려운 문법에서 벗어나서 좀 더 흐름을 캐치하는데 유용할 수 있는 배열과 관련된 동사 규칙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면 실용 영어와 관련된 structure grammar, 구조 문법은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야. 제대로 된 약속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언어를 접근할 때 너무 강박증 가질 필요 없어요. 소통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흐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제대로 된 흐름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문법은 지키자라고요. 그게 동사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팁을 더 쉽게 만들어 올 테니 자, 그때까지 여러분들 see you!